근데 와인을 어쩌다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게 되셨나요? 제가 되게 친했던 직장 동료가 미식가였어요. 그 친구 덕분에 맛있는 음식이랑 와인하고 매칭하는 그 행복을 처음 안 거예요. 먹는 행복. 보면은 막 향수도 되게 좋아하시고 와인도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도 히렌체님이 준비해주신 이 와인으로 저희 또 한 잔씩 하면서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요. 저한테는 되게 제 주변에서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그런 사람을 딱 꼽으라고 하면은 그 중에 저는 히렌체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광입니다. 느낌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친구라서 너무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감동. 근데 이번에 네. 마침 또 그런 책을 내셨어요. 호감의 시작이라는 귀여운 또 이렇게 표지로 책을 또 내셔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원래 인터뷰 요즘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어렵게 제가 멀리서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자리를 만들었어요. 영광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 채널에 히렌체님 또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겹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사가 비슷해서 친해졌나 봐요. 맞아요.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또 이런 걸 또 좋아한다. 이런 취미, 막 이쁜 거, 막 좋은 거, 맞아요. 누구와 함께 보내는 양질의 시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그런 좀 공통점이 저도 있다고 느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먼저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나만의 취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좀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매력적이어야 할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되게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생각해봤어요. 일단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혼자 살아가도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관계를 할 거면 호감을 얻는 것이 삶에 더 이득이더라. 근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서되 더불어서 살자. 맞아요. 그 말이 너무 이게 딱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좀 오해받지 않고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감과 매력으로 좀 무장을 하면은 이득을 얻는 게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왕이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좋지. 좀 약간 차가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을 닫게 되고 아니야, 나 혼자서도 괜찮아. 친구 없어도 돼. 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내가 정말 호감을 얻고 싶은 그 한 명에게라도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이나 매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나에게도 좋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마음을 통하면서 가까워지면서 거기서 또 자기 효능감을 얻기도 하고 삶의 이유와 나의 존재 이유를 또 찾기도 하는 인간이란 존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말도 맞는 게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렇게 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더 거기에 결핍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맞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는 행복이 또 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거를 되게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호감이 가더라 하는 거 있었어요?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막 쓰면서 거기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요. 원래 일단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네. 원래 라디오 PD로 제가 일을 하면서 100팀이 넘는 아이돌들, 스타들과 2년 동안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출연자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의 매력을 끄집어내는 데 주목을 했던 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음에도 정작 역으로 질문을 해봤어요. 누가 나한테 가장 호감이었고 어떤 사람의 기억에 남냐. 궁금하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자체의 매력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오, 이거 진짜 중요한, 약간 소름 끼쳤어. 네. 어머. 이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매력적인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호감을 느꼈던 사람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나한테 얼마나 집중하느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대하면서 집중하는 스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눈빛에서 오는 매력도가 폭발하셨던 분이 있어요. 되게 매력적으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이 컨택을 막 이렇게 저한테 집중해서 몸을 가까이 하시면서 끼를 부렸네. 네. 근데 제가 거기에 녹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솔로 활동을 하시기 전에 그룹이었을 때도 그렇게 저에게 하시는 걸 보고 저는 느꼈어요. 아, 이분 되게 잘 되겠다.
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선했어요. 저는 그 아이돌 스타들, 뭐 가수들이 했던 어떤 메이크업이나 그런 스타일링보다 가장 예쁜 게 미소 문화를 배웠어요. 그 미소와 눈빛에서 주는 아름다움이 바꿀 수가 없는 아름다움이구나를 느꼈고, 두 번째는 칭찬의 말입니다. 우리 약간 꺼려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칭찬을 했을 때 아부한다고 느끼면 어떡하나, 혹은 나 오그라들어서 못하겠다. 그럴 때 용기를 주는 실험 결과 하나를 공유해드리면요. 미국에서 사람을 세 집단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한 집단에게는 긍정의 말만, 두 번째 집단에게는 긍정과 부정을 섞어서, 그리고 마지막 집단에게는 부정적인 말만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 뻔한 칭찬이나 이런 이야기는 알면서도 그 긍정적인 말만 들은 집단이 호감도가 가장 높게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괜히 그러잖아요. 내가 좀 냉철한 사람이고 괜히 좀 긍정적인 말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좀 그래도 부정의 말 해야 똑똑해 보일 것 같아 하는 마음 때문에 괜히 부정적인 거 생각해요. 맞아. 근데 물론 일을 할 땐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정말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뻔한 칭찬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뻔한 칭찬임을 알면서도 말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저에게 뻔한 칭찬은요, 어떤 가수 두 분이 오셨어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두 분이었는데 이어폰을 꽂고 하시다가 제가 디렉션을 하려고 멘트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PD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어폰을 팍 빼시더니 뭐야? 피디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칭찬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쁘다, 뭐 하다, 이제 이런 칭찬은 그런 외모를 그렇죠. 평가하는 것 평가.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목소리 칭찬은 싫어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목소리가 뭐 따뜻하다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진짜 귀에 잘 들어와요 라든가 그런 칭찬하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그쵸. 써먹어야지. 목소리 칭찬은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칭찬을 그 두 분이 동시에 그것도 짠 듯이 이걸 딱 던지면서 했던 그 장면이 저의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두 분이 TV에 나오시거나 유튜브를 하시거나 하면 혼자 엄청 응원하고 있거든요. 혹시 다비치인가요? 맞아요. 너무 좋아해요. 오. 그래서 그런 분들 사랑받고 인기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호감을 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집중을 해주시고 호감의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언니한테 있는 거예요. 저 뭐죠? 선한 동기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어머, 그것도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아니, 가장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별거 아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아니에요. 혜린재님이 너무 그걸 고마워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게 좀 강화가 됐어요. 아, 이거를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겠지 하고 좀 더 편하게 쓰는 진짜 계기가 됐거든요. 진짜요? 말 좀 해주세요. 우리 다 서로 바쁜 삶이잖아요. 근데 타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다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걸 행동까지 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선한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우리 일명 기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기버 주변엔 기버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듯이 우리가 호감을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부터 그 사람에게 행해줬을 때 서로 이제 아름다워지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뭔가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뭐 했을 때 내가 좀 너무 오지랖인 거 아니야? 저 사람 내가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손 먼저 내밀 수 있는데 조금 그냥 더 참고 먼저 다가오길 좀 기다리고 그렇게 살다가 맞아. 이런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냥 사람을 믿기로 했어요. 거기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보다 관계를 차단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약간 천국이 열린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사라진 느낌? 경계의 빗장을 풀고 나서 많은 거를 진짜 변화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술 취했나 봐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얘기 듣는데 왜 이렇게 취했나 봐요. 그래서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프로듀싱을 하고 내 안에서 어떤 매력의 씨앗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있던데 그 부분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나 자신의 매력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해요. 이미 갖고 있음에도 미처 모르고 이게 맞아요. 매력이라고까지 생각 못했을 경우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제가 라디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몇 시에 DJ인가?
내가 라디오 DJ가 되었을 때 몇 시 타임이 어울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목소리 톤이나 나의 캐릭터가 몇 시의 사람인가를 떠올려 보면요. 좀 나의 대략적인 캐릭터의 톤 앤 매너가 나와요. 오, 진짜 그렇다. 제가 생각한 언니는 아침 9시는 10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저 지금 딱 그 생각했거든요. 오전 시간대, 특히 출근 시간대는 다들 막 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6시에서 8시 정도까지는 에너지 막 넘치는 사람들이 보통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9시에서 10시, 11시에는 살짝 차분하지만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주는 또 밝은 분들이 진행을 많이 하세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점심시간대는 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신영 씨 같은 깨워줘야 돼. 깨워주고 아주 재미있는 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오후가 될수록 지식을 줄 수 있는 유익한 분들이 하시다가 밤 시간이 될수록 차분하고 잠을 재우고 편안한 분들이 진행을 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엄청 고민을 했냐면요. 저는 스스로 8시에서 10시 사이가 제일 적합한 목소리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저를 오전 9시에 꽂아놓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때 제가 억텐을 올리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작가님께서 가여이 저를 여기시다가 제안을 하나 주셨어요. 너 목소리가 좀 공포방송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 좀 차분하게 공포해볼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공포를.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저의 진행자 커리어를 잇게 되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DJ를 생각해 보시면 나의 성격과 캐릭터가 약간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진짜 라디오 PD였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제너럴리스트인가 스페셜리스트인가 이걸 한번 또 자문하시면요. 대화를 하실 때 내가 어디에서 더 디벨롭을 하고 나의 강점을 강화해야 될지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되게 친한 언니 한 명이 제너럴리스트예요. 모든 분야의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쿵짝이 잘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언니를 좋아하고요. 아주 인싸가 되거든요. 저도 스스로를 제너럴리스트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30대 중반이 딱 되니까 파는 것만 파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악 좋아하고 이렇게 와인 좋아하고 또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스페셜리스트의 성향이 있으면 나는 왜 다시 제너럴이 못 될까가 아니라 더 장인 정신을 강화해야겠다. 너무 좋은 전략이다. 네, 그게 내 매력이 될 수 있잖아요. 가진 것에 매달리기. 맞아요. 가진 것에 매달리기 딱 적절한. 네.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언니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오히려 이런 제너럴리스트들은 또 이런 스페셜리스트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하죠. 사실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력도 그렇고 다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가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질문은요. 네. 나의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점. 다른 거는 어려웠는데 그쵸? 이거는 좀 쉽다. 네. 그게 내가 네. 들어온 단점도 괜찮고요.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단점도 괜찮아요. 그 단점에서 매력을 끄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장점 뭐예요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단점은 막 나와요.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진화를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오래 기억하는 우리 뇌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하는 단점을 바로 바꿔보세요. 비슷한데 긍정적인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티발롬을 뭘로 바꾸지?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네. 냉철하다. 네. 그렇게 바꿀 수 있을 네, 것 네.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누군가로부터 예민 라이팅을 오래 당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일을 하는데 맨날 뭐만 하면은 너가 예민해서 그래. 예민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을 때 진짜 내가 예민한 건가를 고민에 빠졌던 시기에 한 책을 읽은 게 도움이 되었어요. 일자 샌드라는 저자가 쓴 센서티브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민감함은 신이 주신 재능이다. 민감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대요. 민감해서 내가 힘들고 예민할 수 있지만 반면에 행복감도 둔감한 사람에 비해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포텐이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재능이고 이걸 적절히 발전을 시키면 또 매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프레임을 바꿨어요. 누군가 그 사람이 저한테 예민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좀 섬세해요. 이렇게 조금 프레임을 바꾸니까 섬세하긴 하지 이러면서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 사람이. 네, 맞아요. 참고.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아니야 난 섬세한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조차도 나는 어느 순간 섬세한 사람으로 타인에게 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제 단점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말이 옛날에 진짜 느렸어요. 그래요? 지금 좀 바뀐 거예요. 유튜브에서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1점 몇 배속이 뭐냐 2배속을 들어야 된다 이 사람 거는 막 이래서 되게 노력을 한 건데 원래는 말 되게 천천히 하고 성격도 좀 느긋한 편이었어요. 급하지가 않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라디오 DJ 진행을 할 때 제가 그러면 난 좀 느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느린 사람 좀 여유 있고 우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좀 캐릭터화 시키고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히렌체라는 캐릭터예요. 아, 잘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히렌체라는 캐릭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장점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느긋하고 교육적인 면을 응집한 그런 캐릭터고요. 하지만 저 다른 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뭐를 더 개발하고 어떤 것들을 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역으로 나의 매력을 찾는 답이 됩니다. 단점으로 생각하는 게 장점인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뭐 말이 느린 게 뭐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또 이제 래퍼잖아요. 말이 빨라서 말을 좀 차분차분하게 천천하게 하는 사람이 홀리듯이 이렇게 듣게 돼가지고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저는 빨리 하시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왜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하거나 특히 요즘 트렌드 쇼츠 같은 거에 저는 되게 적합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게 보기 나름인 거지 장점이고 단점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다 특징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가진 특징이 뭔지를 이런 질문들로 이렇게 좀 잘 뽑아내가지고 나를 좀 프로듀싱을 잘 해보면 나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5가지는 나를 동사와 형용사로 표현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형용사로 어떤 사람인가, 동사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면 나의 캐릭터도 확실해집니다. 이거 우리 기록 모임에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좋아요. 일단 동사는 좀 쉬우니까 동사 먼저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뭐 촬영한다, 편집한다, 쓴다, 생각한다, 말한다. 언니가 하는 모든 동사들을 일단 막 다 써보시는 거예요. 저는 소화한다. 소화한다 좋다. 네네네. 저는 그냥... 관찰한다가 있거든요. 이런 우리의 캐릭터들을 소화한다. 이것도 좀 남다른 동사잖아요. 언니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매력이고 여기에 형용사를 또 막 나열해 보세요. 나는 어떤 형용사가 되고 싶은가 혹은 어떤 형용사들 들어왔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라고 부정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따뜻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따뜻해요. 따뜻하다. 더워. 따뜻하고 이거를 2개를 접목해 보시는 거예요. 뭐 따뜻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접목한 동사와 형용사가 나의 캐릭터가 되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재밌게 소화한다 할래요. 재미있게 소화한다. 좋다. 똑같은 걸 보고도 어렵고 뭐 이런 거를 약간 재밌고 쉽게 소화를 해서 뭔가를 말하거나 만드는 사람 이렇게 소화를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언니 그러신 분이니까요.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재미있게 소화하는 사람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질문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를 한번 프로듀싱을 해보면 더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취향 불문 이런 사람들은 진짜 호감이 안 간다, 별로다 하는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거 우리가 좀 미리 알고서는 보완을 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 막 귀티난다 이 말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귀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귀티랑 부티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은 티는 부티인데 사실 부티 나는 분들 중에 귀티 안 나는 사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죠. 제일 중요한 게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타인을 대할 때 갑질 뉴스 많이 터지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것과 성공하고 이룬 것이 많아도 타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닮고 싶지 않다? 타인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말 원한까지 살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좀 좋게 표현하는 것을 우린 연습해야 된다. 왜냐면 타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생각했든 타인을 너무 하대하는 말은 하지 말자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채널을 하다 보니까 책을 내시거나 뭐 홍보할 일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보다 아마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 한번 만들어 봐요? 이러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뭐 이 사람이 뭐 여태까지 읽어온 거를 비춰봤을 때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거는 짐작할 수 있지만 항상 다른 사람한테 뭔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 있구나. 절대 모이시면 안 되겠다. 배울 점이 없다. 약간 이렇게 저도 화가 나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좀 불호일까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편향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피해의식이 심하신 분들, 자기 객관화가 지나치게 안 되어서 항상 본인만 피해자, 남들이 잘못했어. 물론 정말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피해자일까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항상 본인을 피해자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구나. 처음엔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잘못한 걸 정말 인정하시지 않은 자기 객관화 안 되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과 굉장히 멀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그래요. 자기 객관화 어렵고 안 되는데 한 번쯤은 나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절대 본인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게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근데 듣는 사람은 알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운이 안 좋아서 어떤 피해를 입은 건지 알잖아요. 한 번쯤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뭐 집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마지막은 테이커입니다. 우리 누구나 테이커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런데 좀 지나친 테이커 분들이 있어요. 본인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딱 취한 다음에 연락 두절. 그리고 내가 못 나가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날 떠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왜 옛날에 어떤 연예인 산드라박 씨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2NE1 시절에는 연락했던 사람들이 혼자 되었을 때 연락 두절인 관계들이 많아서 사람 정리가 잘 되셨대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도 멋있는 사람인데 네. 원래 사람이 잘 될 때는 그것을 취해서 뭔가 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늘 조심해야겠지만 지나친 테이커를 만났을 때 전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 만났을 때 항상 나한테 이야기만 끄집어내고 본인 얘기 절대 안 하고 정보 절대 안 주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슬프게도 가끔 있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제 경험으로는 어릴 때 그럴 때는 테이커로 살아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해주고 뭔가를 더 베풀어 주려고 하고 그런 혜택들이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뭔가를 이렇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져요. 근데 그때 테이커의 성향을 못 버리고 뭔가 배우는 게 없잖아요. 정말 외로워질 거예요. 맞아.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 게 제가 지치더라고요. 얘가 싫어. 테이커에서 떠나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얘를 어느 한켠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놓게 되는 관계가 돼요. 맞아요. 언제까지만 다 이렇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서 늘 경계를 하는 게 누군가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당장은 표시를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어도 잊지 말자. 어떻게든 마음 표현을 하고 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꼭 도와드려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만 있어도 저는 상대방이 느낄 거라 생각해요. 너무 또 1대1로 이렇게 갚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꼭 상황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빚지기 싫어가지고 관계 좀 선 긋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 고마움만 가지고 있으면 뭐 이심전심이니까 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제가 히렌채님 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첫 책도 제가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막 소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너무 꿀팁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잘 되는 회원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저만의 관찰기와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저만의 방법들을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내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 난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 호감을 갖는 사람이 스스로 되기 위해서 좀 고민이 되신다면 이 책으로 그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호감의 시작. 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나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만나게 그쵸. 되어요. 네. 제가 이제 에필로그에도 썼는데 어떤 채널에 나갔는데 이런 댓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이 삼루를 친 줄 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그냥 고깝게 보고 원래 가졌다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이구나. 근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일일이 해명을 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저희
저희도 되게 많이 달리는 댓글이고 다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사는 건 아닌데 그럼요. 속상하신 마음 너무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딜 가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해명을 하거나 호감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요.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나부터 그냥 나한테 호감을 가지면 돼요. 사실은 내가 나한테 호감을 가져야 타인도 그걸 알아보고 이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배가 되는 거잖아요. 단지 상대와 내가 이가 주파수가 안 맞는 걸 뿐이니까 스스로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댓글이 달리면 인간적으로 좀 지워줘라. 왜 안 줘?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는 그러면 짠 하고 네. 끝낼까 봐요. 네, 아니, 책 진짜 잘 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언니의 추천사가 꼭 읽어보세요. 또 엽떡 먹으면서 더 수다 떨자고요. 네. 엽떡 고고. 네. 안녕.